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 분차입니다. 자, 7단원 연습 문제를 시작을 하는데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론과 문제 사이에 갭이 커요. 그리고 또 이론도 쌤이 거의 4시간에 걸쳐서 디테일하게 하나씩 다 잡아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공식은 몇 줄 안 됩니다. 근데 공식 안다고 문제 풀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공식과 문제 사이 갭이 크기 때문에 공식에 대한 용어 정의부터 시작해서 공식에 대한 필요하면 증명, 직관적인 방법들,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이론들이나 공식들, 그 다음에 공식과 문제 사이의 어떤 간극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케이스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학습을 하셔야지만이 공간도형을 제대로 공부했다고 할 수가 있고, 전체 공간도형 학습량의 3분의 2 정도의 이론이 끝났습니다. 정사형 빼놓고는 싹 다 설명을 했고요. 정사형은 다음 8단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7단 연습 문제 풀어보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크게 배운 내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각의 정의. 두 번째, 삼선의 정리. 거의 모든 문제가 이 두 개가 핵심이 되어서 이제 이게 파생이 되는 겁니다. 필요하면 단면화를 사용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직선과 평면의 수직 또는 평행 조건을 활용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직관적인 내용도 쓸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 155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평면 알파 밖에 같은 쪽에 두 점이 있어요. 이게 평면 알파가 있으면은 한 점 A가 여기 있고요. 또 다른 B가 여기 있는 겁니다. 같은 쪽에. 다른 쪽에 아니라 반대쪽에 같은 쪽에. 그랬을 때 이 알파 위의 점 P를 찾아가지고 뭐냐면 AP의 길이 플러스 BP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는 그 P는 뭡니까? 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비슷한 내용이 그 1과정에서 평면상에 있었죠. 평면상에서 직선이 있으면 여기에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직선 위에 한 점 P가 있을 때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가 최소가 되는 P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기억납니까? 기억이 나야 돼요. 어떻게 했더라? 이 B를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을 합니다. 이런 걸 갖다 B'이라고 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거를 일직선으로 연결합니다. 그때 이 점이 답이에요. 왜 그러냐 물어보시면 일단은 이 점하고 이 점은 일직선이 최단거리 맞죠? 그런데 얘를 대칭 이동하면 요 삼각형과 아래 삼각형에서 합동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플러스 요 길이는 언제나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하고 똑같고요. 이게 최소가 되려면 일직선이 되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둘 중에 아무 점이나 하나를 이 평면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킵니다. B'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요거랑 요거를 일직선으로 연결합니다. 그럼 그때 평면과 만나는 점 P가 있죠. 여기 답입니다. 왜? 그때는 여기서 이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대칭 이동하면 이게 수직이 되고 요 길이하고 여기 똑같이 중점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연결하게 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에서 합동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 언제나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최단거리가 되려면 일직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답이 되는 거죠. 답은 뭐 말로 표현하면은 B를 평면 알파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A하고 P를 연결했을 때 얻어지는 선분이 또는 직선이 이 평면 만나는 점이 바로 P가 되면 답이 되겠습니다. 말이 좀 기네요. 이해됐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뭐 길이가 나와 있어요. 4, 2, 2루트 3. 대부분의 공간도형 문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에서 선분 AG와 CF. CF가 이거고요. 이게 AG입니다. 이루는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 예각을. 그러면 꽁이니치에 있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적당히 평행이동해서 만나게 만드시면 되겠네. 맞습니까? 그럼 이제 만나게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요게 이제 도형을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 중점 잡고 중점 잡고 중점 잡아서 어쨌든 요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얘 만나게 되는 거죠. 얘랑 평행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대로 그림이 좀 이상한가요? 네. 중점 잡아서 요렇게 어쨌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요 각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이 각을. 자, 이해되겠습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이 각도가 얼마인지를 물어봤는데 이 각도가 얼마인지를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좀 이해를 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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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려서 이 사각형에서 승부를 한번 봐볼게요.
이게 봐볼게, 이렇게. 이거 세타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문제인 거야. 근데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얘가 지금 2루트 3이고 2니까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얘가 2루트 3이고 얘가 2가 되는 거니까 제곱하면 12에서 4니까 이 길이가 4가 됩니다. 4. 그러니까 이 길이가 4가 되는 거야. 그럼 이 길이가 2가 되고 이 길이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루트의 2의 제곱, 2루트 3의 제곱, 그 다음에 4, 16 하게 되면 이 값이 30이니까 4루트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말은 이 길이가 2루트 2가 되고 여기도 2루트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만 알면 코사인 법칙 구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 길이는 바로 이 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구합니까? 이 길이가 문제에서 2가 되고요. 이 길이가 문제에서 또 2가 되니까 이 길이가 2루트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잠깐만요. 맞나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고. 요 길이 구하게 되면, 요 길이 얼마, 그리기가 좀 이상한가요? 요 길이 얼마나 이 길이가? 이 길이는 2루트 3이 되고, 여기는 또 2가 되는 거니까, 이 길이는 4가 되나요? 여기는 4가 됩니까? 4가 됩니까? 4가 됩니까? 그렇죠. 하여튼, 네, 계산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요각 세타를 구하면은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구하면은 2 곱하기 요거 2 곱하기 2 곱하기 2루트 2분의 이거 제곱 4 이거 제곱 8 빼기 이거 제곱 8 하시면 이게 없어지고 없어집니다. 약분이니까 정답은 2루트 2분의 1이니까 4분의 루트 2가 답이 되겠죠. 뭐 90도처럼 보이는데 90도가 아니네요. 네. 자, 이해하겠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꼬인이 치인 두 직선 이루는 각 구하는 방법은 적당히 평행 이동해서 만나게 만든 다음에 그것들이 이루는 각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끝. 알겠죠? 다음. 정육면체 ABCDEFGH 선분 CF랑 평면 BDHF가 이루는 각을 구하십시오. 정육면체 한번 그려볼까요? 정육면체를 그립니다. 정육면체를 그립니다. 이렇게. 잠깐만 이거 좀 해야 돼. ABCD EF G H 뭐 이렇게 선분 CF와 선분 CF 이게 CF인가요? 선분 CF와 평면 BDHF 이 그림을 좀 잘못 그렸네요. BDHF인데 뭐 좀 알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여기를 A, B, C 되겠다. A, B, C, D, 네, E, F, G, H 이렇게 해서 선분 CF와 그 다음에 BD, HF, BD, HF 이렇게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입니다. 그럼 직선과 평면이면 어떻게 갑니까? 직선상의 한 점에서 평면의 수선을 긋는 거지요. 오케이. 이미 여기는 직선과 평면이 만나는 점이고요. 이게 직선상의 한 점이니까 요 평면의 수선을 그으면 얘가 이렇게 가서 수직이 되기 때문에 여기 도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렇게 연결해서 얻어지는 이 직각삼각형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C고요. 여기서 H라고 놓으면 여기가 H가 되고요. 여기가 지금 F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직각이 되는 거고. 3차원 그림이기 때문에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천천히 봐보세요. 그렇죠? C에서 평면 BDHF에 수선을 넣게 되면 H에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요 각을 구하는 문제면 이 각을 코사인, 이 세타 얼마나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변의 길이 구하면 되겠죠. CH가 얼마입니까? 뭐 한 변이 따라서 A라고 놓고 1이라고 놓게 되면은 여기 루트 2니까 여기가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죠. CF가 얼마입니까?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2가 됩니다. 루트 2. 이 값은 1대 2대 루트 3이 값은 얼마예요? 2분의 루트 6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가 세타 얼마입니까?
30도. 이 도형에서 30도가 나오는 게 있다니 정말 독특하구나. 네. 됐습니까? 다음 문제. 자, 하나씩 이렇게 3차원 도형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돼. 자, 이번에는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대각선을 기준으로 접었어. 이거 색종이 우리가 뭐 종이학 같은 거 만들 때 정사각형 모양을 접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올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랬을 때 이 각이 60도가 되도록 했대요. 그랬을 때 이 색칠한 평면 ABD하고 BCD, ABD 이 색칠한 부분과 BCD 바닥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십시오. 이면각을 물어봤네.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교선의 수선. 이게 교선이야. 여기 수선은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그으시면 되겠네. 그럼 다 이게 중점에 도착하겠지. 또 바닥면에서 수선 이렇게 그으시면 되겠네. 이게 수직이 되겠네. 이렇게 만나게 되겠네요. 그때 요게 이면각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면각인 거야. 그런데 잘 봐요. 선생님이 한 배에 갖다 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 얼마입니까? 1이고요. 이 길이 얼마입니까? 원래 접기 전에 요 길이하고 똑같기 때문에 역시 1인 거고요. 60도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인 거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현재 이 삼각형에 의해서 C, A 요 길이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냐면은 이 대각선 길이의 반절이야. 그러니까 루트 반절 값은 2분의 루트 2고요. 이거 역시 2분의 루트 2가 되고 요 길이가 여기가 세타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코사인에서 구하는 방법은 코사인 법칙 쓰시면 되겠네요. 2 곱하기 이거 곱한 것분의 이거 제곱 2분의 1 이거 제곱 2분의 1 마이너스 이거 제곱 1 하면 어라 이거 0이 되네요. 따라서 뭐가 됩니까?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색종이를 반으로 딱 접어가지고 이게 90도가 되게 만들면은 얘가 정삼각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정의에 입각한 일상생활에 적용이 되는 굉장히 아름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기본표 문제는 그래도 많이 어렵진 않죠. 하나씩. 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 기둥이 있습니다. 삼각 기둥. 여기 90도고요. 45도니까 뭐 1대1대 루트 2가 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삼각 기둥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삼각 기둥의 부피를 구하십시오. 부피를 구하려면은 잠깐 길이가 AC가 2야. 여기 길이가 2입니다. 이게 당연히 2니까. 그지? 여기 높이가 얼마냐? 높이 H라고 놓게 되면은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고 곱하기 H가 되는 겁니다. 약분함 이 값이 2H가 되어서 한 마리 높이만 구하시면 부피를 구할 수가 있는데 뭐가 나와 있냐면 문제에서 이 각이 30도래요. 이게 각이 30도. 30도인 걸 활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이때 이제 뭐가 사용이 될까? 하나씩 해볼게요. 이게 뭐가 사용이 될까? 30도인 걸 활용해야 돼? 자, 그런데 직선과 평면의 수직 조건에 의해서 이거 사실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C, C', B', B라는 면하고 C, C', A', A라는 면이 수직처럼 보이죠? 뭐를 떠올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기둥, 수직이 딱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뭐 나무 막대기가 있으면 이 나무 막대기 있잖아요, 나무 막대기. 뭐 지우개도 괜찮고요. 그걸 갖다가 반으로 싹둑 자른, 이해되겠니? 싹둑 자른. 지금 이게 이겁니다. 이거 편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위쪽 면하고 옆쪽 면하고 수직처럼 보일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뭐 어제 당연한 겁니다. 지금 B부터 C까지가 C, A', C'이랑 수직이죠. 알겠어요, 지금? 이 선분이 이 위에 있는 면 전체랑 수직이 되는 거야. 뭐 수직인 이유를 굳이 설명하면은 얘랑 얘가 수직이고 얘랑 수직이니까 만나는 두 직선과 수직이면은 이 두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과 수직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BC가 CA랑도 수직이고 BC가 CC'이랑 수직이 되는 겁니다. 그럼 BC가 이렇게 생긴 평면 전체랑 수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빨간색 평면상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므로 CA'하고도 수직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B부터 C까지가 이렇게 생긴 이 직선하고도 수직이 되는 거지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가 지금 연결하게 되면은 이 각이 30도래. 그러면 30도, 90도, 이 각은 60도가 되는 거죠. 길이 B는 1대 2대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2루트 3인 겁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에서 이 길이가 2이고 이 길이가 2루트 3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길이가? 네, 2루트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 그래서 높이가 2루트 2이므로 정답은 4루트 2를 얻게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직선과 평면의 수직 조건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도형을 떠올리시면 너무 직관적인 거죠. 당연히 이거랑 이거를 연결하면 수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요게 위쪽 평면 전체랑 수직이니까 그 위쪽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야. 수직이고 이걸 연결했을 때 문제가 이 각이 30도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30도, 90도, 60도가 되는 거죠. 여기 2가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길이 다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7번 사각뿔의 밑면과 옆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모두 45도이고 밑면은 대각선의 길이가 12, 16인 마름모이다. 그러니까 밑면은 사각뿔인데 정사각뿔은 아니고요. 이런 마름모야, 마름모. 이 길이가 문제에서 12이고요. 이 길이가 문제에서 16이고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6이고요. 이 길이가 8이에요, 8.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름모의 특징상 이게 서로 수직이고요. 이 길이 이게 똑같고요. 이 길이 이게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각분이 꼭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렇게 이렇게 생긴 이제 사각뿔인 거야. 그랬을 때 이거랑 옆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모두 45도래. 그 말은 옆면과 바닥면이 모두 45도. 그거는 그래서 교선이 이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수선을 긋고 그다음 여기서 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연결하게 되면 이게 바닥면하고 대칭성에 의해서 바닥면과 수직이라고 생각이 들죠. 왜냐면 네 면이 모두 45도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 직선은 바닥면의 수직이고 그다음 바닥엔 직선에다가 수선을 그었으니까 요것도 연결하게 되면은 네, 수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이런 것들은 이제 엄밀하게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도형의 대칭성에 의해서 네 면이 모두 각이 똑같으려면은 그냥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직선이 바닥면에 수직이 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증명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각이 45도라는 뜻이에요. 이 각이 45도. 그러면 얘가 직각이니까 이 길이하고 요 길이 똑같습니다.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부피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 길이들을 한번 구하는데 6하고 8을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네. 6하고 8을 이용해가지고 6하고 8 이게 이제 이런 도형인 거야. 사실은 얘가 지금 위에서 바라보면은 이런 마름모야. 마름모. 이게 지금 6이고요. 이게 8이야 지금. 그럼 봐봐. 지금 이거는 여기다 수선을 그은 거니까 여기서 이게 수선을 그은 겁니다. 여기도 직각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 수선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10이죠, 10. 직각이니까 3대 4대 5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를 h라고 놓으면은 2분의 1에 6 곱하기 8 하면은 요 조그만 사각형 넓이고요. 이거는 2분의 1에 10 곱하기 h 하시면 약분하니까 h는 5분의 6, 8, 8, 24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길이가 5분의 24고 이 길이도 5분의 24고 요 길이는 5분의 24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부피는 어떻게 갑니까? 부피는 밑면 넓이 곱하기 높이 5분의 24 곱하기 3분의 1 이게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넓이를 요 직각삼각형 네 덩어리를 더하면 되겠죠.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하니까 6, 8, 8, 23면 24가 하나, 둘, 셋, 넷 하니까 요 자리에는 96을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약분하면 값이 32가 되겠네요. 따라서 5분의 32 곱하기 24. 잠깐 어떻게 해야지 이걸? 잠깐만요. 5분의 96 곱하기 8 하면 안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5분의 6, 8에 48, 9, 8에 72, 76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하시겠죠? 좋아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8번까지. 잠깐만요. 7번. 7번 하겠습니다. 7번, 8번까지 하겠습니다. 8번까지. 직사각형 모양의 평지가 있다. 고든 막대기를 이렇게 되도록 잡았다. 수직임을 증명하세요. 직사각형. A, B, C, D. 전부 직각이에요. 직각. 이렇게. 그 다음에 A 위치에다가 고든 막대기를 이렇게 올렸어요. 어떻게? 고든 막대기 P라고 올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CBP 이 각도와 CDP 이 각도가 90도가 되도록 잡았대요. 전부 다. 그랬을 때 AP는 바닥의 수직임을 증명하십시오. 수직인 거니까 삼선이 정리되는 직선과 평면의 수직 조건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요. 자, 보세요. 얘는 이런 거는 증명은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서 하겠습니다. 이 선분은 지금 이 선분하고 수직이죠. 근데 이 선분은 이거랑도 수직이죠. 직사각형이니까. 그럼 이 선분은 만나는 두 직선과 수직이므로 그 두 직선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하고 수직이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결론. 그러면 이 평면상에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므로 AP랑 요거는 수직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마찬가지 이유로 이번에는 이렇게 생긴 선분이 있는데 얘는 얘랑 수직입니다. 또 얘는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얘랑 수직입니다. 그럼 이거는 만나는 두 직선과 수직이니까 요거랑 수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분은 이 옆면과 수직이 되는 건데 마찬가지 이유로 이 옆면상에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므로 CD는 PA랑도 수직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PA는 CD랑도 수직이고 BC랑도 수직이므로 역시 만나는 두 직선과 수직이니까 바닥 평면과 수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증명 끝. 이건 뭘 하는 겁니까? 직선과 평면의 수직 조건에 의해서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면은 그 직선은 평면상에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라는 논리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직선이 만나는 두 직선과 수직이면은 그 두 직선으로 이루어진 평면하고 수직이라는 것도 이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 증명을 하는 문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정사면체. 요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 이론 설명을 했었는데 정사면체 ABCD가 있어요. ABCD가 있습니다. 이렇게 A, B, C, D. 첫 번째, AB랑 CD는 서로 수직임을 증명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했었죠, 지난 시간에. AB랑 CD가 수직임을 증명하세요. 자, 빠르게.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해요. 여기 중점을 하나 잡아요. 긋고 그면 중점이고 중점이니까 수직이고 수직이 됩니다. 그러면 CD는 AM하고도 수직이고요. CD는 BM하고도 수직입니다. 만나는 두 직선과 수직이므로 이건 CD는 이렇게 생긴 평면하고 수직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럼 평면상에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므로 CD는 AB랑도 수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증명 끝. 두 번째, 그랬을 때 선분 AB를 A라고 놨을 때 모서리 AB랑 CD 사이의 거리를 구하십시오. AB랑 CD 사이의 거리. 이렇게 꼬인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있어요. 꼬인위치에 있는 두 직선이 있을 때 이 꼬인위치에 있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렇게 그어서 아래랑도 수직이고 위랑도 수직이 되는 이 길이. 다시 말하면 최단거리로부터 구합니다. 이거는 단면화시켜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위쪽에서 바라보면은 이걸 직선 L이라고 놓고요. 이걸 M이라고 놓으면은 직선 L은 이렇게 보일 거야. 직선 M은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요 점을 P라고 놓고 이 점을 Q라고 놓으면은 이게 바로 P라는 점인가 동시에 Q라는 점인 거야.
알겠습니까? 이걸 위에서 바라보면은 요 길이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가 길이가 되는 겁니다. 요 길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이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여기에서 여기 중점까지 이렇게 그으시면은 여기는 중점이고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게 수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역시 수직이 되는 것을 아시고 여기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해볼게요. 이 길이 A라고 놓으면은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A.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역시 2분의 루트 3A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피타고라스로 돌리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2분의 A고요. 그러니까 2분의 3A니까 이게 1대 루트 3대 루트 2가 되어서 2분의 루트 2A가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8번까지 같이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 9번부터 나머지 기본편 문제 그리고 계속해서 실력편 문제 공부를 하면서 공간도 익숙해지는 시간 갖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 문제 한 단어 한 단어씩 하지만 학생들에 따라서 그냥 한 번 쑥 들으면 이해가 확 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요. 그게 안 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선생님처럼 한 번에 보고 끄덕끄덕 하는 게 오히려 정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상이란 말 좀 이상한가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학생들은 2번, 3번 뭐 질문 답변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이런 과정이 공부입니다. 공부는요. 내용을 집어넣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내용을 집어넣는 거는 언젠가는 끝나요. 그 내용을 여러분 뭐 그냥 간단히 말해서 대학을 가. 대학에서 배우는 모든 전공 과목에 인터넷 강의나 뭐 과외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학원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와중에 교수님이나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미리 공부를 성공적으로 했던 사람들의 가이드를 받게 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해야 됩니다. 실력 성적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분명히 다 쌤이 하는 말에 대한 공감을 할 거라 생각을 하고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수학의 포텐셜을 끌어올리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게 이 정석 강의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석 문제가 뭐해서 학원이나 학교의 숙제야. 네 숙제를 혼자 하려니까 못하겠어. 그래서 강의를 듣는다. 이런 좀 낮은 차원에서 머물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내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내 사고력을 좀 늘리기 위해 사고력을 좀 키우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